내려와 보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 가서 각각 여러 가지 생각들, 말씀들 직접 들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국회의원들의 의견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리고 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들,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어제는 수도권 지방의원 및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 그리고 오늘은 또 조금 전에 경북 당원들, 경북의 원외 지역위원장들 만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대구 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같은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를 제대로 잘 치러내야 우리 당도 제대로 자리 잡고 이 정말로 중요한 다당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또 제가 당대표 출마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원분들의 솔직한 말씀들 듣고, 그리고 또 이런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 당의 방향들을 잡아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홍렬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서홍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멀리서 한 걸음에 와주신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철수 당대표님, 그리고 김종로 국회의원님, 장진영 최고위원님, 그리고 함께 계신 우리 정준규 장애위원장, 그리고 고현우 사무총장님, 그리고 기소 우리 우일식 위원장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는 1907년 국채 보상운동을 일으킨 외국도시입니다. 1960년 2.28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민주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산업화 중심 도시로 만든 대구 시민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시 당원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은 지역 갈등을 끝내고 지역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층 간의 그 격차,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중심에서 지방 분권 정당으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우파와 좌파가 아닌 이념을 뛰어넘는 민생 문제 해결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님을 모시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한 여러가지 고견을 제가 잘 들어서 정리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2018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을 우리 당대표님께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그 행사 진행은 대구시당의 지방선거 준비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당원분들의 질의를 좀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당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선을 하게 되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4시 5분 정도는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3시 40분에 이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걸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대표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당원들과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도 한 5분 정도 부여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한 컷으로 딱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 올리고요. 거기 포토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지역의 기자분들께서 기자간담회를 또 말씀하셔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기자간담회를 마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데 배웅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당 지방선거 준비 사항에 대한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치의 현황이 먼저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단체장은 9명 전부 새누리당으로 출발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광역시의회는 27대 0입니다. 다른 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복수 추천을 허용함으로써 3인 선거구, 2인 선거구 이렇게 있는데 그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다 독식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탄핵 기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당에서 모든 지방정치를 지금 독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 또 그거에서 광주도 반대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지방정치를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청년과 여성이 전혀 지방정치에 발언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것은 대구 발전에 그동안 우리가 대구가 왜 발전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탄핵 주범정당이 일당 독재를 타파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가장 큰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전술적인 목표로서 우리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 15%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선권인 40%대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최저 마지노선은 15%라고 생각합니다. 그 15%가 되어야지만 대구 발전에 숨통이 트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캐스팅 보드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정당의 후보들과 같이 연합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해서 국민의당 후보도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광역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 당에 한 명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진출을 못하고 있는데 선거 보전 비용액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100% 보전받는 금액이 15%입니다. 이 15%가 됐을 때 국민의당을 문을 두드리는 후보자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지방정치의 그 깜깜한 상황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대구광역시당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환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논쟁이 지금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고 지방자치 복원을 통해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과 확장, 연대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대구시당에서는 대구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시당 대표님 아래 정무, 기획, 인재 영입의 세 단장과 총괄 본부장 그리고 당무직 위원 25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정치아카데미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지금 40명의 수강생을 데리고 열심히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당대표님도 한 번 더 바쁘시지만은 꼭 오셔서 한 번 더 강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적 목표로 3인 선거구 확대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희 대구시당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고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인 선거구가 대폭 확대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펼쳐지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앙당에서 이번에 사무처장님, 아주 유능한 사무처장님을 대구시당을 위해서 파견해 주셔서 시당 당무가 더욱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깊이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2 창당위원회에서 밝힌 지방선거 계획에 따라 튼튼한 대구시당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건의드리고요. 특히 모든 것은 지방선거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대구시당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앙당과 협의를 하고 그것이 대중적인 실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 확립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겪었던 혼란과 무질서한 부분들은 이번 지선에서는 다시 펼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님이 당연히 또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고 더욱더 확고한 어떤 절차로서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 시당에서는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또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가 행사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원들이 미리 이제 질문 의사를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장과포 당원님의 지역 민심에 대한 어떤 바른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굴 지역위원장 장과포입니다. 우리 동굴의 지역위원장 장과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금의 우리 국민의당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 우리 원내든 원외든 대표님에 대한 폄훼 말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저는 오늘 대표님한테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당 대표님이 우리는 현재 단독 대표님 체제입니다. 대표님이 사실 지방선거는 자기가 잘 나가지고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거의가 당 덕으로 기초든 광역이든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당 대표님한테 너무나 우리 당 대표님이 순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지금 내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고 좀 소리 좀 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방선거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대표님, 우리 동지락하는 게 뭡니까? 같은 뜻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우리 대표님과 동지입니다. 대표님 좀 제발 원내든 원외든 지역위원장 말씀 잘 안 들으면은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확실한 전략 같습니다. 예, 다음은 조건아 당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국민의당 조건아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그 훌륭한 학식과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 컴퓨터 이런 거에서 우리 굉장히 안철수 대표님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여당의 이런 중심에서 서왔으며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까 우리 선거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분들 지역 단체장이라든지 전부 석권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이때에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안 대표님의 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 귀와 닮고 특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뭐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국민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대구의 민심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른 당과의 통합 문제에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 바른당과 통합 이런 문제 이럴 때 조호영 의원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나 유승민 의원님은 어디로 움직이시나 이에 따라서 그 두 분에 대한 이미지가 또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유승민 의원님에 대한 이런 보는 시각과 조호영 의원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또 전라도의 입장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 경상도의 입장은 지금 현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 당원님과 또 당원이 아닌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전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 총장 전 총장님께서 대구의 정체성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의 정체성 결코 자유한국당의 정서만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리 사공정규 우리 대구시당의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그것에 대해서 같은 우리 당원으로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당원이신 박준모 당원님께 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30초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입니다. 안 대표님 먼 길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전국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서문시장 안 대표님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 시장 상인들의 여론이, 민심이 저는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서문시장에서 30년간 지금 포목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안철수 대표님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체 지역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상인들 많이 다니시면서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좋은 소리 듣고 그러는데 뭐 리얼미터니 뭐 바로미터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역 시장 민심이 바로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그런 민심의 뜻이 바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손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의 민심이고 서민들이 바라는 그런 지향점입니다. 어떤 정체성 문제를 떠나서 어떤 서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지향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손잡고 하나의 목소리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통합의 드라이브를 걸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이렇게 급하게 달려와서 다들 이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쓰셔서 한 번만 더 말씀 듣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경 당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좀 죄송합니다. 먼저 제 아들의 위인이신 안 대표님 오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수성구의 당원 이자경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대표님의 선한 정책 의지를 현장에 알리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의당의 미래와 저는 다른 구체적인 말씀들은 하셨고 전체적인 국민의당의 미래 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대표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소소하게 제가 만날 수 있는 여성분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소소한 어떤 민감한 부분들을 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이나 방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당원들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못한 말씀은 대구시당에다가 쪽지나 건의 형태로 페이퍼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대표님께 전달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잘 당원들의 민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원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우리 안철수 당대표님을 모시고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두 분 정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 신경 안 쓰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서중현 당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당으로 당선 가능한 단체장 후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 특별히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정치 자금이 국고보조금이 나올 텐데 반은 중앙당이 쓰더라도 반은 지방선거에 직접 투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권정우 당원님 계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대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강성진입니다. 예, 먼저 먼 길 와주신 당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각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이 소위 말하는 소시민들과의 어떤 결의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은 뭐냐면 어차피 예전에 힘이 어려울 때는 연합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경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정 속에서 통합이 안 되고 연합 전선을 먼저 펴고 지방선을 거치고 그래서 나 다음에 통합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홍정규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대구만큼이라도 현재 가장 근접한 당과 연합할 수 있는 당과 연합 전선을 펴서 가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당과 연합 전선을 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지역의 시당 중심으로 해서 저는 지방선거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연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저는 총선, 대선으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대표님, 저희들 준비된 당원들은 아직 쫙 많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분 정도 더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박석호 당원님 계십니까? 네. 아, 예, 시간에선 우리 김대환 당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당원에 결정하는 부분은 전당원 투표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원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득권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정당 내지는 제3지대에 속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3당 그리고 다당제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당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대로 동작하는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65%의 국민이 다당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25%가 반대, 10%가 모르겠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작년 초에 총선 거치기 전에 거대 양당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당제가 뭔지도 몰랐고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다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20대 국회만 봐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와 그전 국회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저는 아주 단순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공정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신문에서 났습니다. 두 당이 싸우다가 한 당이 그냥 그 국회에서 나가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국회는 마비되고 공전됐습니다. 거의 매년 그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국회 공전이 안 생깁니다. 보시면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나갔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빠져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논의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자기가 빠지면 국회가 멈춰야 되는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뻘쭘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심사가 뒤틀렸는지 또다시 두 번째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또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당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이제 주요한 그 교섭단체들은
항상 이렇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다당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여당한테만 유리한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만 고집을 피우고 나머지 주요 교섭단체 두 정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정부 여당은 밀어붙이기가 힘듭니다. 즉 지금 현재 다당제는 어느 한 당이 그냥 독자적으로 고집을 피거나 어느 한 정당이 빠져서 국회가 정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당제의 힘 중에 조그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아시고 이제 어떻게든 다당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중앙정치는 다당제로 이렇게 잘 작동돼가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중앙정치가 한 정당이 독점하게 되면 이건 여전히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치도 경쟁의 정치, 경쟁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치로 바뀌었다면 이제 바로 내년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정부도 경쟁하고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하는 그런 정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리고 또 모든 광역의원도 구청장도 모든 구의회 의원도 한 당 소속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게 되면서 제대로 견제하고 시장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그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또 다당제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구의 발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당 독점 체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이제 국민의당이 제일 앞장서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선거 구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권 거대 양당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삼질에는 미약한데 그것도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 선거를 사자구도로 치른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출마자분들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출마자분들의 그 정말 가슴 깊이 올라오는 절규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전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국 선거가 사자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삼자구도로 치러지게 해야지 그나마 다당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첫 번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현재 호남은 양자구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국 선거가 사자구도가 삼자구도로 되는데 호남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 지방선거 출마자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치르는 관점에서 이런 지역 간의 이견들을 어떻게 잘 좁혀나가고 슬기롭게 극복해내는가 그게 이제 저한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만나 뵈면서 각 지역마다 목소리들을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포항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진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 불황이 문제라는 말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저는 당원분들의 말씀도 그냥 막연히 서울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게 정말로 생생한 목소리다.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 자신의 정치 생명 걸고 출마하는 출마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걸 이제 당에 반영하는 것이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뵙습니다. 여러 말씀들 그리고 또 오늘 주시지 않은 말씀 중에도 보니까 아까 대구시당의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결의한 내용부터 해서 많은 논의가 이미 진전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당 전체 방향을 잡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홍영규 대구시당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보다는 당원님과 대표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이 정상사상 최초로 지방분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지난 9월 15일 대구 최고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지방의 여론을 듣는데 가장 먼저 대표님께서 대구 경북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사항은 앞서 대표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저희들 대구 지역위원장들은 전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셨고 오늘 또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물론 운영위원회와 상문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오늘 기자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올리면 중앙당에 이어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이 바른정당 대구시당과 정책연대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당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함께해 주신 저 말고 안철수 대표님과 또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대구광역시당 당원 간담회를